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 사업소득은 출제하는 동네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실게요. 제가 잘 나온다라는 거 외워두세요. 실기는 쉬워요. 제일 쉬운 동네가 사업소득입니다, 진짜. 예. 아예 소득자세 다 줘버립니다. 자, 보시면 일단 사업소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소득에 속한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용으로 시험에서 부동산 임대업 얼마 이렇게 주면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다라고 준 겁니다. 알죠? 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 시험은 여러분이 또 조심하실 게, 만약에 우리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이고 내가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지 않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무작정 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시험에서 얘는 일시유발적 소득이다라고 하면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소득에 대한 것만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뭐냐면 계속 반복적이죠. 독립성이고요. 자, 다만 다음에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비과세라는 건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주택임대요. 정말 대놓고 많이 냅니다. 시험에서. 정말 좋아하는 문제예요. 세무 2급도 그렇고 세무 1급도 그렇고요. 주택임대소득은 시험에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그렇죠? 해볼게요. 자, 구분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임대하는 형태가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죠. 전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임대료고요. 죄송해요.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임대료고 전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간주임대료잖아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꼭. 자,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빌려준다. 이거는 원래는 과세해야 되지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과세하겠다. 알죠? 다만 우리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면 그걸 고가주택이라고 세법은 그러거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있으면 그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하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이건 파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12억 넘어가는 주택을 빌려준다고 임대료 많이 받자 때려버릴게 이렇게. 네, 그리고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도 우리가 1주택 가지고 있는 자가 빌려도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실 게 3주택 이상이에요. 3주택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2주택 아니에요. 그렇죠? 월세는 2주택부터 때려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3억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만 때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40제곱미터 이하를 우리가 소형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주택이 있고 소형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주택. 여기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면 그때는 우리가 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요. 오케이? 예. 말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랑 나랑 같이 가지고 있대 주택을 한 채씩.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넘기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빌려주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면 그냥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빌려주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합칠까요? 안 합칠까요? 합치면 2주택이 되는 거고 안 합치면 1주택을 임대하는 거예요. 합칩니다. 합치는 게 당연해요. 왜? 안 합치면 합의이혼 할 수 있어. 합의이혼. 자, 오빠랑 나랑 자 우리 별거 하는 거 하자. 둘이 주택 가지고 있는데. 맞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오빠란 남편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빌려줘. 그러면 이건 1주택 소유자가 1주택 빌려주는 거니까 비과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택수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쳐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남편이 넘기더라고 하더라도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빌려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쳐버리니까. 뜻이고요. 나머지 무시.
다 못 외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업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사업소득은 실제로 원천징수로 끝내는 소득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없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죠. 그리고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 중에 대표적입니다.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자, 뭐냐.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수익 금액이 세 가지가 있겠죠. 전세, 간주임대료, 월세, 임대료, 관리비 세 가지입니다. 그 주택 임대 소득의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알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강제가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히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진 않는데 그냥 끝난다고 외워주세요. 지금은 선택.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대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별표. 여기 총 수익 금액하고요. 필요경비 쪽 시험에 많이 내요. 알죠? 여기는 뭐 총 수익 금액에 뭐 산입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법인세 때 몇 개는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알죠? 자, 보세요. 자, 주의하실 게, 여러분, 우리 아까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 꼭 보이는 애만 넘기는 게 부동산 임대업일까요? 아니에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빌려줘도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무조건 부동산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 상의 권리를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이다라는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여기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설정해서 이제 대여해주는 거. 그죠? 배우셨을 거니까 넘어가고. 다만 공익 목적의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소득은 기타 소득이죠. 나중에 기타 소득까지 할게요. 지금 당장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많이 낚입니다, 여러분들. 뭐냐? 사업 관련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험 차익이 수익이래요. 총 수익 금액입니다. 총 수익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재산상 손실을 봐가지고 보험금을 얻었는데 그게 세법상 총수익 금액 과세하겠대요. 맞죠?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낚아요. 과세 안 한다고 하면 많이 낚이거든. 알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이에요. 비용 수익 대응. 왜? 여러분 보험금을 타려면 당초에 뭘 냈어야 돼요? 보험료. 맞죠? 그럼 보험료를 낼 때마다 정부의 비용 떨어가지고 세금이 줄었어요, 당초에. 계속 세금이 줄었는데 보험금 탔다고 해가지고 괜찮아, 그거 과세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냥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줄여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 맞죠? 보험료 냈을 때 비용 잡았으니 그럼 당연히 보험금 탈 때 수익 때려버리겠다. 그렇죠? 요거 많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6번도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계산 문제로. 연예인하고 직업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 받죠? 일단 사업활동과 관련해서 전속계약금을 받는데, 이게 몇 년치 받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법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시에 수령했대요. 수령하면,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연도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과세기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요. 오늘 며칠이죠? 2024년 5월 30일? 맞죠? 30일부터 2027년 5월 29일까지의 전속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3억 6천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36개월이니까. 3억 6천? 그러면 2024년도에 얼마를 때리냐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일단 2024년도만 놓고 보면 5, 6, 7, 8, 9, 10, 11, 12 하면 8개월치.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6, 7, 8, 9, 10, 11, 12 하면 7개월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날 있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날 있죠. 원샷으로 받은 날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봐요. 1개월. 알죠? 그리고 계약금 원샷으로 받은 날의 종료기간 있죠. 그게 1개월 미만이면 없는 걸로 봅니다. 어느 하나는 포함시키고 어느 하나 없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둘 다 포함시켜요? 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때는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는 거니까 5월달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5, 6, 7, 8, 9, 10, 11, 12니까 우리가 8개월치 때리겠다는 게 2024년도네. 2024년도 8개월, 2025년도 12개월, 2026년도 12개월, 2027년도는 4개월 이렇게. 안 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물론 36개월 중에 몇 개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우리 부가가치세로 따지면 개인적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인데 뭐라 할까? 내가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까? 내가 개인 사업자고 청소기 그 가전제품을 팔아. 맞죠? 파는데 가전제품 중에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로봇 청소기를 판 것으로 봐요. 그럼 회사는 매출하고 매출원가를 안 잡았겠죠. 내 집 청소하는 데서 쓰니까. 맞죠? 근데 세법은 그걸 판 것으로 봐서 시가만큼을 총수익금액, 원가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당부는 수익을 안 적었지만 세법은 총수익금액이니까 총수익금액 산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 뜻.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 꼭 해주셔야 돼. 우리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고 소득이 뭐 토지 등 양도소득 같은 거 무시하면 소득이 한 가지밖에 없죠. 각 사업용도 소득금액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어도 각 사업용도 소득금액을 때려버리고 배당 소득이 있어도 각 사업용도 소득금액을 때려버려요. 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몇 개예요? 8개, 8개. 8개니까 만약에 내가 이자를 받았대. 그러면 이자 소득이 과세가 되니까 사업소득은 과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뭐냐? 다른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 방지해야 되니까 사업소득으로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죠? 이거 당연한 거야. 알죠, 여러분들? 많이 중요해, 이거. 아셨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서 소득을 얻으면 총 수익금액으로 과세해버려요. 알죠? 과세하고, 그 다음에 원가만, 장부가는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여기도 총액법 쓰기 때문에.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면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도 하지 않고 필요경비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과세,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우리 처분한 게 비과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뭘 낼까요?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토지나 건물을 팔았어.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사업소 또 때려요?
안 된다라는 거 제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토지금,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을 복식부기 의무자가 팔았을 때 사업소득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요. 이거 시험에 잘 나가요, 실제로. 토지나 건물 팔면 사업소득이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우리가 소득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했죠? 뭐 이거 배웠어요. 뭐냐면 우리 배웠죠.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그 법인세에서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된 세금 내가 많이 냈을 때 송금으로 인정된 세금이 환급되면 그거 입금이고. 맞죠? 당초에 많이 냈던 세금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금이 환급되면 입금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법인세가 송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법인세. 아니었으니까 소득세도 당연히 필요경비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총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물론 세무이급 때 설명할 때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지만 세무이급은 다행이야. 법인세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말이지? 죽일 거예요는 안 하고 이제 그다음 아시죠? 그 다음에 이미 했던 거 국세,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우리가 법인세에서 입금불산입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총수익금액 불산입.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연히 부채니까. 들리셔야 돼, 이런 게, 여러분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거래 상대방한테 판매 장려금 받으면 소득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백화점한테 VIP 고객이라고 판매 장려금 돈으로 받으면 소득 늘었단 말이에요. 과세. 자, 이제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 우리가 당연히 백화점은 소득이 줄었죠. 근데 이거 하면 되나? 해도 되나? 그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판매 장려금 주면 과세 표준에서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왜?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공급에 대한 세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럼 판매 장려금을 지급할 때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물건 사실 때마다 판매 장려금을 뺀 금액으로 팔아요? 아니에요. 판매 장려금을 뺀 금액으로 판 게 아니라 일단 전액 팔고 나중에 판매 장려금 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급하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판매 장려금 지금은 공급은 옛날이고 지금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안 빼요. 부가세세는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걸 현물로 주면 사업상 증여에 걸리니까 부가가치세는 간주공급이에요.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시험에 들러나야 되거든. 맞죠? 선생님 머리 아파요. 세무일급이면 세법 3개 배우니까 당연히 머리 아픈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네. 세무이급 할 때 안 좋았거든, 표정이. 뭔 개소리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개소리가 아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필요경비 불산입. 자, 우리 필요경비 불산입은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소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대표자는 왜 급여하고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법인은 되거든요? 법인의 대표자의 급여나 법인의 대표자의 퇴직금은 송금 인정받아요. 근데 왜 여긴 안 돼요? 왜? 나쁜 놈이어서? 왜? 왜? 여기는 누구예요? 여기는 이재용 회장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여기 소득세. 편의점 사장님이잖아. 편의점 사장님이 퇴사를 해요? 그건 폐업이에요. 퇴사한 게 아니라 폐업이야, 폐업. 했죠?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이 본인한테 월급을 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네 고생했네. 편의점 사장님, 감사합니다. 혼자 쇼하는 겁니다. 좀 웃겨야 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거고.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 개인이 본인한테,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월급 준다, 퇴직금 준다는 개념은 자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월급 받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물론 내 가족이 실제로 종사합니다. 알바일을 하는 거예요. 내 그 자녀나 배우자가 하면 그건 당연히 뭐야? 왜 이래? 당연히 인정. 그렇지 말 잘 들어.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어른들 말 틀린 말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요. 요거 기계. 됐죠? 자, 근데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뭐, 우리 이미 배웠잖아. 한도 초과액,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것들은 이미 소득세, 아니, 법인세에서 배우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암기. 우리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면세 사업자면 3%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입력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3%로 세팅할 거예요, 컴퓨터가. 그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요. 다만 봉사비는 5%, 팁, 했죠? 뭐 5%는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원칙은 종합과세지만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거고요. 근데 우리 그 사업소득 쪽에서 예외적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뭐냐면 연말정산.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있죠. 여기는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거든요. 그럼 연말정산이 됐다라는 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실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업 소득자 등록하고 이제 사업 소득 자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쉬워요, 진짜로. 그렇죠? 해보면 저도 쉬워요. 소득급은 아예 던져줍니다, 그냥. 그러면 열심히 검색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적용은 아까 했던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 모집인 그쪽 있잖아요. 맞죠? 그게 시험에 나오면 네, 연말정산에 세팅하셔야 되는 거고, 맞죠? 그 소득자가 아니면 여기로 커서도 안 갑니다. 알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고요. 그치, 이게? 간단하죠? 간단하고, 내국인도 마찬가지로 내국인 그거.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 F2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귀속연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총 얼마 지급했는지 입력하시고. 끝! 진짜? 맞죠? 자, 불러드릴게요. 자, 교재 638. 교재 638페이지로 오십니다. 638페이지. 자, 638페이지에 맨 위에 제4절 사업소득 관리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회차 좀 불러드릴게요. 자, 86회 4-3 그 다음에 87회 4-2 그 다음에 93회 4-1 그 다음에 100회 4-1 그 다음에 107회 4-3 다시 한번 86회 4-3 87회 4-2 93회 4-1 100회 4-1 107회 4-3 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집 100회로 가면 100회 520페이지 회사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소득. 자, 520페이지로 갑니다. 100회 차입니다, 100회 차.
자, 520페이지에 문제 4번에 1번이에요. 맨 아래 겁니다. 네. 이거 아마 3분 컷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보실게요, 여러분. 응? 여기도 안 했어? 어때요? 여기 했구나. 주민번호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쓰면 안 돼요. 1,000만 원 이하다? 내가 못 바꾼 것 같은데? 3,000만 원. 네, 큰 죄를 지었어. 자, 여러분 해볼게요. 해도 되겠죠? 이렇게 어디냐? 100회, 100회. 혹시 100회 어디 갔지? 아, 여기.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소득이 제일 쉬워가지고요. 여기. 자, 김수연 있죠? 여기 사업소득자 등록 김수연 치시고, 거기 내역에 1인 미디어 뭐라고 치시면 뜰 거예요. 그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끝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소희. 네, 모델. 모델이라 치시고, 내국인 주민번호. 끝이에요, 진짜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소득 자료 입력. 가서요. 첫 번째 지급일이 김수현 7월 31일이잖아요.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김수현이 있을 거예요. 끌고 옵니다. 항상 소득자료 입력은 F2번을 끌고 오시기. 그럼 여기 귀속연월에 7월 잡으시면 알아서 7월 31일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급 총액이 200,
50이잖아요. 맞죠? 그럼 알아서 지가 3% 곱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했죠? 한 소리 안 하면 안 될까요? 알죠? 진짜 쉬워서 그래. 내가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건 진짜 사업성이 제일 쉬워요. 알죠? 자, 끝.